40대 주부가 취업 일주일 만에 관리자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의 의대 설립과 관련해 포스코의 투자 여부도 불확실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포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현장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하청 건설업체 소속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시작한 48살 김모 씨. 담당 업무는 화재 감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일주일도 안 돼 감당하기 힘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장 관리자 2명이 무거운 새 파이프 100개를 옮기라고 하고 폭언까지 일삼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괴로운 심경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손목까지 나갔거든요. 손목 아프다고 엄마가 말 한 번 하니까 그다음에 더 가혹한 걸 이제 시키는, 더 무거운 거 시키고 더. 현장 노동자 10여 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김 씨에게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치욕스럽다, 엄마가 막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씨가 결국 노동조합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곧바로 사측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김 씨를 앞에 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본인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계급품을 물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차 가해, 2차 가해. 결국 김 씨는 신고 당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 너무 괴롭고 치욕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조는 김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회사 관리자에 의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청업체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올해 첫 독도 방어 훈련이 내일 비공개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됩니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함정, 항공기를 동원할 예정이며 공군 전력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포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시 경제를 총괄하는 일자리 경제실에 대한 정책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의대 설립과 관련해 연구중심대학은 시민 공감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투자 여부도 불확실해 예산 낭비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모은 포항시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시의회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강필순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설립안은 시민들이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상 중심 의대와는 차이가 있다며 사업이 과대 포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설립과 관련해 용역 조사에만 4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중심대학 R&D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버려주시고 정말 포항을 위하고 정말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포항에 도움되는 그런 의과대를. 김상민 의원도 포항시가 추진하는 의대는 포스텍을 기반으로 한 연구중심 사립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국공립 의대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종합병원 등 의대 설립에 있어서 절대적인 포스코의 의료 인프라 투자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 병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데 이 현재 포스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설립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인 모기업인 포스코가 의대를 설립하는 투자 의향이 있는지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에 대한 포스코의 투자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 경제실장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이오 산업이 저희들 주력 산업을 앞으로 갈 건데 아마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코가 따라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신산업 추진 전략 가운데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대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정호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배터리 산업이 광양시와 유사하다며 중복 투자 우려를 제기했고, 김상민 의원은 포항시의 공업용수 공급 등 기업 기반 시설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포항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포항시 공무원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4명에 이어 올해도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포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짧게는 정직 1개월, 길게는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초광역 협력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만 명, 일자리와 교육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로 절반을 넘어섰고,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년 만에 105곳으로 12곳이 더 늘었습니다. 경북은 이미 거의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이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강력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은 이제 정부가 좀 국가 정책으로 또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8대 공동 협력 과제와 철도, 광역 도로망 11개 노선 건설을 지역 균형 발전 과제로 채택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지방 소멸 방지법 그게 먼저 우리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방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경북, 경남뿐만 아니라 영호남 시도지사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도 이제는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이분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 8개 시도, 사실상 비수도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625개소의 운영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이번 결정은 만 60세부터 74세 고령층의 백신 사전 예약률이 81%에 달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내 식사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지침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 종합복지관도 운영을 재개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취임 이후 연일 기존 정치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쳐서라도 구태공천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만약 이 대표의 의지대로 추진된다면 공천만 받으면 지팡이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을 들어온 대구 경북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은 기본 정치의 기반이던 이념과 지역구도 같은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안과 정책을 강조한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험을 쳐서라도 공천 문제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자격을 가진 후보들을 당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후보분들을 이제 공천하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사실 당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지방의회 목적이라는 게 원래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면은 국민들이 믿고도 투표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책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개발에 그들만 투자를 못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은 아마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제 도태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천 방식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천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공천을 전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빙자해서 시험을 쳐서 선발하겠다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공천 방식이 그동안 우리 정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컸던 만큼 공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분명히 민주당한테도 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지 대구 경북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의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던진 화두가 정치공학을 떠나 현안과 정책 중심으로 우리 정치 지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울릉포항 항로의 대형 여객선이 취항할 전망입니다. 울릉군과 대저건설은 지난 9일 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울릉군은 20년간 행정 재정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신조 여객선을 건조해 운항하게 됩니다. 대저건설은 호주 등 복수의 조선소를 대상으로 협상을 한 뒤 오는 10월쯤 계약을 맺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새 여객선은 정원 920명, 2,394톤급인 선플라워호보다 조금 크고 최고 시속은 42노트, 77.8km를 운항할 수 있으며 예상 건조비는 5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25도 아래 머물며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옛부터 단오를 기점으로 더위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동해안 지방 선선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더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점심 무렵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최고 20mm,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이 22도, 영덕과 경주 23도에 머물면서 경주를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이후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시립예술단원 109명을 경징계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단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낮 12시 15분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해 8월 1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새 지침을 마련해 낮 12시에 퇴근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